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마스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유닛 4 형용사와 부사 중에서 부사 챕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 시작할게요. 우리 교재 62페이지입니다. 자, 문장을 풍요롭게 만드는 형용사와 부사라고 나와져 있는데 부사는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등 구체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서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주로 뭐뭐 하게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오른쪽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63페이지를 보면 기본학습이라고 되어져 있고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형용사를 나갔기 때문에 부사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부사. adverb라고 읽습니다. ly로 끝나는 게 거의 대부분 부사의 어미인데요. 예외 형용사 부분에서 우리 timely, costly, likely, orderly, lively는 ly로 끝나는 예외적인 형용사였다 잊지 마시고요. rapidly, easily, usefully ly로 끝나면은 다 부사다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데 부사도 예외는 존재해요. ly로 안 끝나는 부사들도 있거든요. very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매우라는 요 very는요. ly로 안 끝나는 부사이고요. just 방금이라는 부사도 ly로 안 끝나는 부사입니다. quite뿐만이 아니라 already, ever, even, still, yet 등 ly로 안 끝나는 부사도 되게 많이 존재를 하는데요. 부사는 오늘 저와 영상에서 기초적인 문법을 한번 되짚을 거고 그리고 부사는 제가 영상을 따로 후에 하나 더 촬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부사 챕터는 따로 1, 2로 뽑아가지고 2번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부사의 역할 있는 부분으로 갈게요. 자, 부사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부사는 명사 외에 나머지 품사를 수식해요. 부사는 절대 명사를 수식할 수 없습니다. 한글로 정말 쉬운 예문 가볼까요? 너무 착한 토마스. 제가 착해지고 싶어서 착한이라는 내용을 계속 하는데요. 자, 일단 토마스라는 제 이름은 명사예요. 그쵸? 명사 앞자리에 나오는 착한이라는 건 형용사의 역할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형용사 앞자리에는 부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너무 착한 토마스는 말이 되죠. 여기서 착한이라는 형용사를 빼버릴게요, 여러분. 너무 토마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부사는 단 하나의 품사, 명사를 수식할 수 없다라는 게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나 알고 가시면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문으로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는요. 동사를 수식하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요. suddenly change. 그녀는 바꾸었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갑자기 바꾸었다. 바꾸기는 바꿨는데 갑자기 바꾸었다. 이 suddenly라는 부사가 change라는 동사를 수식해주고 있죠. 하지만 기초반이라면 수식을 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아직은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식이라는 거는 해석을 들어가 봐서 이게 이렇게 꾸며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부사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가서 동사를 꾸며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겁니다. 두 번째 예문도 확인 갈게요.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할 수가 있는데 문장에서 동사가 is 나오고 있네요. 이 형식 동사죠. be, become, remain, stay, seem, look, appear, prove, sound.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입니다. 이 형식 동사 뒤에 주격 보어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가 필요한데 90% 이상 형용사가 정답. 단 주어와 주격 보어가 동일할 때는 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 인지 한번 더 해주시고요. 지금은 형용사가 위치를 하셨네요. 형용사 앞자리니까 부사가 들어오시고 extremely라는 부사는 대단히라는 부사예요. 극도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대단히 성공적이었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성공을 하기는 했는데 엄청 성공을 했다고 강조를 해주고 있죠. 부사가 지금 형용사를 수식해주고 있다라는 거 확인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자, 부사는 부사 자체를 수식을 해줄 수도 있는데요. 예문 확인 갈게요. 그는요, solved, 해결했습니다. 뭐를요? problems, 문제를요. 그는 해결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요?
쉽게는 쉽게인데 엄청 쉽게 아주 쉽게 해가지고 very easily라고 very라는 부사가 easily라는 부사를 수식해주고 있죠. 부사는 연타로 여러 번 나올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기초 퀴즈로 갈게요. 다음 중에서 형용사를 찾아보세요.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는 보기를 보시고 OUS로 끝나는 게 형용사야. 이렇게 가시는 건 좋은데요. 하지만 TY로 끝나는 건 명사네. LY로 끝나는 게 부사네. very는 동사야. 이런 식으로 보기에 있는 단어들의 모든 품사를 같이 띄워주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다음 중 부사를 찾아보세요. 자, 여기에서 우리 애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lilyable, lilyably, lily, liliance에서 anc로 끝나는 건 명사입니다. 그리고 able이나 able로 끝나면 형용사죠. 근데 지금 ly로 끝나는 게 두 개가 있네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rely 같은 경우는 어디에 의존하다라는 동사입니다. rely on, rely upon. 공부하실 때 이렇게 rely on, rely upon 어디에 의존하다 덩어리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reliably 얘가 부사다, 얘가 부사고 얘는 예외적인 동사였다라는 거 한 번만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형용사의 쓰임은 우리가 이전에 했기 때문에 밑에 부사의 쓰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64페이지 밑으로 가겠습니다. 단 여기를 보기 전에 부사의 특징을 다시 한번 잡고 부사의 위치표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교재로 들어올 건데 우리 교재에 없는 부분이니까 지금부터 영상 제대로 집중해 주세요. 자, 부사는 다시 한번 잡아준다면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을 할 수가 있어. 단, 부사는 단 하나의 품사, 뭐를 수식할 수 없다? 명사. 부사는 단 하나의 품사, 명사를 수식할 수 없다라는 거는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라는 부사가 문장 맨 앞자리에 들어왔습니다. The manager, 그 매니저가요, forgot,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떻게요? completely,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완전하게라는 게 completely라는 부사인데요.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to attend, 참석하는데요. The very well organized meeting, 굉장히 잘 조직화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잊어버렸대요. 회장님이랑 사장님이랑 부상장님이랑 다 오는데 회의에 가는 걸 까먹었더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승진의 기회를 놓칠 것이고 안타깝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져 있는데요. 부사는 위치로 다시 한번 가자면 맨 앞에 나와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겠죠.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그리고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가서 동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잊어버리기는 잊어버렸는데 어떻게요?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부사는 연타로 여러 번 부사가 부사를 수식해줄 수도 있고요. 부사의 큰 기능,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겠죠? 미팅이라는 건 명사예요. 명사 앞자리에 형용사,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분사가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 앞자리에 부사가 연달아서 여러 번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요. 부사는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수식할 수가 있는데 이건 제가 뒤에 부사표에 가지고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세 번째, 부사는 숫자와 양을 나타내는 말을 수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20 아니면 1, 2, 3 이런 거 누가 봐도 숫자죠. 숫자가 나오게 됐을 때 이 숫자는 대명사나 형용사의 기능이 있거든요. 지금의 숫자는 명사 앞자리에 형용사로 나왔기 때문에 형용사 앞자리에 부사가 필요한데 부사는 크게 숫자, 수식, 부사라는 것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녀석이 지금 나와져 있는 approximately라는 부사입니다. approximately 라는 부사, 숫자를 수식해주는 부사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한 개만 더요. 제가 좀 크게 해드릴게요. nearly라는 것도 숫자를 수식할 수 있는 부사예요. approximately, nearly 두 개 정도는 확인해 주시고요. half라는 게 절반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1, 2, 3, 4, 1, 2, 3, 4 이렇게 영어로 나오는 숫자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만 half,
are, doesn't 이런 식으로 영어로 되어져 있는 숫자도 존재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상기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부사는 수식하는 형용사와 부사 앞자리에 위치할 수 있다. 네, 부사는 부사를 수식하고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는 바로 부사 표로 확인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에 출제되는 꼭 암기해야 하는 부사 자리라고 나와져 있죠. 네, 맞습니다. 정말 시험에 꼭 출제가 되고요. 부사 위치가 안 나온 케이스는 정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사표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저와 함께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붙어 있어야 되는 아이들이 벌어졌을 때 그때는 부사가 위치를 합니다. 여러분, 주어와 동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녀석이죠. 주어와 동사 붙어 있어야 되는 녀석들이 벌어진다, 멀어진다. 그러면 부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죠. 근데 대표적인 조동사 한번 잡아볼까요? can, could, will, would, may, might, shall, should, must 도 있고요. do, does, did 라는 녀석도 대표적인 조동사입니다. 이런 조동사들 뒤에는 무조건이죠. 여러분,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조동사와 동사 원형 붙어 있어야 되는 동사 덩어리가 멀어졌습니다.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 부사가 들어간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have랑 has랑 had 한 세트로 봐주셔야 되겠죠. have는 뒤에 pp를 잘 맞는 예외적인 동사입니다. 물론 have는요 뒤에 바로 명사를 받을 수도 있고 사역 동사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have의 쓰임새 뒤에 pp를 잘 받는 동사라는 거 한 개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고 제가 추후에 have의 쓰임새 전체적으로 설명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자, have와 pp 붙어 있어야 되는 녀석들이 벌어진다. 그렇다면 부사가 들어가야 된다. 단 have pp 사이에도 부사, has pp 사이에도 부사, had pp 사이에도 부사다 잊지 마시고요. 비동사, 여러분들 비동사 몇 형식 동사예요? 2형식 동사죠. 2형식 동사 뒤에는 주격 보어가 필요하고 그 주격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필요한데 90% 이상 제가 뭐가 정답이라고 했죠? 형용사가 정답. 단 형용사가 없을 때 분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분사의 형태는 단 두 가지, ing랑 pp 형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 형식 동사 뒤에 주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가 나왔고 형용사를 수식하는 것은 부사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서 그렇게 잡아주셔도 괜찮습니다. be, pp 사이의 부사, be, ing 사이의 부사 확인해 주시고요. 동사 끝에 부분 나와져 있는데 be, pp를 수동태라고 얘기를 해요. 이 수동태는 제가 추후에 주어 동사 수일치 끝나고 태이칠 때 제대로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요. 수동태가 나왔을 때 기본적인 3형식 타동사는 문장이 끝난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문장 끝에는 부사가 들어간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왔을 때 3형식 동사들이요. 뭐 가장 쉬운 예시로 I love you 이런 거 I라는 주어, love라는 동사, you라는 목적어가 나왔을 때 3형식으로 문장이 끝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 끝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데 복습 제대로 하셨나 좀 볼게요. 자, 이 자리에 무조건 부사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형용사나 명사도 이 자리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 몇 형식 동사가 나왔을 때요. 그렇죠. 5형식 동사가 나오게 되면 문장 구조상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어가 필요한 자리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동일하다. 명사가 위치할 수 있고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가 보충 설명한다. 그럼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동사 목적어가 나와서 부사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사형식 동사가 나온다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형식 동사가 나온다면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어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문장 구조를 잘 따져 주셔야 되는, 좀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광펜 하나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문장 끝에는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세요. 자, 그 밑으로 가겠습니다. 자동사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이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한 개념은 제가 능동태, 수동태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형식 동사를 자동사라고 얘기는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일형식은 완전 자동사. I go to the school. 나는 간다 학교에. 동사에서 문장을 자기 스스로 완전하게 끝낼 수가 있어서 일형식은 완전 자동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I am a student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는 학생을 이라고 해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학생이다 라고 해석이 돼서 이형식 동사는 정확하게는 불완전 자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일단은 1차원적으로 자동사에서 대표적인 자동사는 일형식 동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일형식 동사가 왔을 경우는 주어 동사로 문장이 끝나는 거니까 문장 끝에는 부사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일형식 자동사들 중에서도 뒤에 전치사가 붙어 나오는 녀석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예문에서 본 rely on, rely upon, 그리고 뭐 respond to, deal with, participate in 이런 동사들이 있는데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우리 플라잉 토익 인스타그램 들어가시면 제가 릴스 몇 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 릴스 확인해 보시면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여러 개 얘기한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필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문장 구조 설명할 때 이 자동사와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를 따로 빼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 조금 더 확인합시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문장이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문장 앞에는 부사가 들어갈 수 있었다. 아까 전에 우리 처음에 보고 온 예문이요.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라는 예문이 있었죠. 불행하게도 그 매니저는요. 엄청 조직이 잘 된 회의를 잊어버렸다 참석하는 걸, 이런 식의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맨 앞자리에 unfortunately가 있었잖아요. 문장 맨 앞자리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다 확인해 주시고요.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비동사와 seem만 남아져 있는데 두 개만 있는 건 아니고요. be, become, remain, stay, seem, look, appear, prove, sound.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죠, 여러분? 그쵸. 이형식 동사요. 이형식 동사가 나오게 됐을 때 주격 보어 자리에 만약에 형용사가 위치를 했다면 형용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건 부사이기 때문에 부사가 들어오셔야 되겠고, 명사 앞자리에 형용사, 형용사 앞자리에 부사 잊지 마세요. 형용사가 없이 명사 앞자리에 부사가 떵하니 나올 수 없습니다. 너무 토마스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이요. 숫자, or, half 이런 것도 싹 다 우리가 숫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 아세요? 저는 먹는 거를 진짜 좋아하는데 더즌이라는 그런 세트를 팔거든요. 이 더즌이 12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즌도 영어로 되어져 있는 숫자다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어리나 half도 숫자를 지칭하는 녀석이다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숫자 앞에는 숫자 수식 부사가 들어가는 거고, 제가 대표적인 숫자 수식 부사 두 가지 정도는 알려드렸어요. approximately, nearly, 그쵸? 이 두 가지 정도는 확인해 주시고 조금 있다가 문제 풀이 들어갈 때 우리 교재에서 숫자 수식 부사 조금 더 확인하고 제가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밑에 with 플러스 명사 플러스 빈칸 플러스 형용사라고 나와져 있는데 요건
전치사 구라는 것인데요. 전치사 구를 여러분들이 형용사의 역할로 쓰이는 건지 부사의 역할로 쓰이는 건지 판단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이 부분은 안 보셔도 되고요. 제가 문장 구조 다 떼고 주어, 동사, 수태, 시제 다 들어간 다음에 전치사, 접속사까지 끝내고 나서 그때 다시 열어가지고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때 쌤이 이거를 잠깐 멈췄던 건 아직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그랬던 거고 이제는 이해가 되겠니 하면서 설명 다시 한번 해드릴 거니까 그때 잡읍시다. 그래서 얘는 아직은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부사. 부사는 연타로 여러 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투부정사나 동명사 뒤에는 명사 목적어가 필요하다 잊지 않으셔야 되겠죠. 그 뒤에는 부사가 위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 부사는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부정사의 형태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되는 애들이 벌어지고 멀어지고 뽀개기가 됐을 때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 부사가 들어간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동명사를 수식하는 게 부사인데요.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전치사 뒤에는 명사 목적어가 들어갈 수가 있죠. 두 번째,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가 위치를 할 수가 있고 동명사 뒤에도 목적어가 명사 목적어가 위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전치사와 명사 사이에 빈칸이 띄운다. 명사 앞자리에는 여러분 뭐가 들어와야 되겠죠? 형용사가 들어오셔야 되겠죠. 명사 수식은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니까요. 하지만 전치사와 동명사 플러스 목적어 사이에 빈칸이 벌어져 있다면 동명사를 수식하는 건 부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와 명사 사이에는 형용사가 들어가는 거고 전치사와 동명사 플러스 목적어 사이에는 부사가 들어간다라는 거 확인해 주세요. 다시 표 크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부사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정말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크게 벌어져야 되는 애들, 멀어지는 애들, 그런 애들 사이에는 부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 사이에는 부사, 조동사와 동사 원형 사이에는 부사, BPP 사이에 부사, BING 사이에 부사, have PP 사이에 부사, has PP 사이에 부사, had PP 사이에 부사만 해도 벌써 5개가 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2개 정도의 부사의 위치는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저의 욕심은 다 공부하세요 라고는 하고는 싶지만 만약에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라고 한다면 12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부사의 위치 확인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교재로 돌아가서 부사 부분 다시 조금 더 확인하고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돌아와서 지금 64페이지입니다. 부사의 쓰임이라고 나와져 있는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부사 큰 특징이죠. 동사를 수식한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부사는 동사 앞이나 뒤에서도 수식하지만 다양한 동사의 형태 사이에서 수식을 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예문 확인 가볼게요. The director, 이사는요. approved, 승인했다. 지금 주어와 동사 사이에 부사가 들어갔고 immediately라는 부사는 즉시라는 부사예요. 즉시 승인했다. 지금 동사를 수식해주고 있죠? 주어 동사 사이에 부사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예문 확인 갈게요. Interest rate, 이율이요. have fallen. 자, fall이라는 동사의 형광펜 좀 하나 해줄게요. 이 fall이라는 동사는 하락하다, 감소하다 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일형식 자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자기 스스로 문장을 끝낼 수가 있는 일형식 완전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문장 끝에 부사가 들어왔다. 부사가 정확하게는 sharply라는 급격하게 라는 부사가 들어왔는데요. 이 부사는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급격하게 떨어졌어 라고 하면서 동사를 수식해주고는 있죠. 하지만 부사는 위치도 봐주시긴 해야 됩니다. fall이라는 건 일형식 자동사니까 자기 스스로 문장을 끝낼 수가 있어서 부사가 문장 끝에 들어왔다 확인 한 번 더 해주세요. 자, 그리고 그 밑으로 가겠습니다. apartment price, 아파트 가격이요.
are 몇 형식 동사입니까? 2형식 동사죠. 2형식 동사 뒤에 주격 보호 자리에 분사 형태의 형용사가 나왔네요. 분사 형태의 형용사 앞자리에 부사 are change 변동하고 있는데요. 어떻게요? dramatically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has pp 사이의 부사 have pp 사이의 부사 had pp 사이에도 부사라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have는 복수 동사입니다. has가 단수 동사죠. 지금 air traffic 항공교통량이라는 주어가 단수이기 때문에 has라는 단수 동사가 위치를 했고요. has pp 사이의 부사 considerably 상당하게 증가했다. 상당하게 증가했다. 동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부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 형용사나 부사, 구나 절을 수식한다 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부사는 형용사 앞자리에 나와서 형용사를 수식할 수가 있고 부사는 부사를 수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달아서 나올 수가 있는 부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를 수식하는 부분은 제가 주어 동사 수일치 할 때 수식어에 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설명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는 할게요. 빨리 잠깐 얘기를 하면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전치사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부사는 이 전치사구를 수식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전치사구는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이 있거든요. 지금은 수동태로 문장이 끝나서 부사의 역할로 들어왔고 정확하게는 부사의 역할을 하는 전치사구를 수식해 주는 건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감을 안 잡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수식어 나가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요. 우리 쌤 PT랑 비슷한 예문이 있네요.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요. The book is out of print. 그 책은요. 절판되었다, 품절되었다 라고 확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사가 문장 맨 앞에 나온다까지. 예문들 확인해 주시면서요. 부사의 의미와 부사의 위치까지 확인 한 번 더 해주신 상태에서 복습 한 번 더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들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 복습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실전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5페이지고요. 형용사랑 부사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쭉 문제 확인 가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가겠습니다. 항상 보기 먼저 확인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 보기를 봤는데 해석 문제가 아니니까 빈칸 앞뒤로 확인 가셔야 되겠죠. 빈칸 앞에 동사요. will feature이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위치를 했고요. 명사 앞자리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정답이겠죠. 그래서 able이나 iable로 끝나는 형용사 A가 정답이었습니다. 단 전문 해석까지 끝까지 가 봐주시는 게 좋겠죠. The decorated lobby 지금 새롭게 장식이 된 로비는요. will feature 놓을 것입니다. 뭐를요? 편안한 의자들을 놓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까지 쫙쫙 밀어주시고 두 번째 확인 갈게요. 자 보기 봤는데 해석 문제가 아니네요. 빈칸 앞뒤로 가셔야 되겠죠? 빈칸 앞에 비동사가 나왔고요. 그 뒤에 PP 형태가 나왔네요. BPP 사이에는 부사, BING 사이에도 부사까지. 그래서 ly로 끝나는 부사가 정답이고요. 이 conveniently라는 부사는 편리하게라는 뜻인데 꽤 정규 토익이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문 해석 갈게요. The cinema 그 극장은요. be conveniently located, is conveniently located 편리하게 위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 근처에 major shopping district 주요한 상업지구 근처에 주요한 쇼핑 상업지구 근처에 위치가 되어져 있다라는 해석까지 쭉쭉 밀어주시는데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만 더 드릴게요. 물론 be conveniently located 뒤에 이렇게 주요한 쇼핑 상업지구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요. 되게 잘 붙는 애가 within working distance within working distance라는 걸을 수 있는 거리 이내에 위치가 되어져 있다. 편리하게.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덩어리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be conveniently located within working distance 걸을 수 있는 거리 이내에 편리하게 위치되어져 있다. 이렇게 덩어리로 확인해 주시면은 훨씬 나중에 정규 토익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접했을 때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됐죠? 3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이거 너무 비슷하다. 불행하게도
얘는 다행히도 라고 앞에 un이 빠져 있으면서 fortunately 라고 나와져 있네요. 문장 앞에 콤마까지 단서를 확실하게 주고 있습니다.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 있는 부사. 정답은 A였고요. 그래도 해석이요. 다행히도요. Our sales. 우리의 매출이요. 증가했습니다. 언제요? 지난 3개월 동안. 여기서 유의하셨으면 좋겠는 건 for를 맨날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for 다음에 이렇게 기간 명사가 나오게 되면은 뭐뭐 하는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라고 해석이 돼서 지금 지난 3개월 동안 증가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됐을까요? 내려가겠습니다. 4번으로 갈게요. 보기를 봤는데 해석 문제 아니니까 빈칸 앞뒤로 가셔야 되겠죠? 빈칸 앞에 동사가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remain.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겠죠. 이형식 동사는 주격 보어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가 필요하고 90% 이상 형용사가 정답. ly로 끝나는 건 부사니까 당연히 정답이 안 되고 often이라는 아이가 정답이겠죠. often이라는 건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열린이라는 형용사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display가 전시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멕시코 크래프트라고 나와주는데 이 크래프트는 공예품이라는 명사예요. 손으로 만든 뭐 도자기 이런 거는 싹 다 공예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멕시코에 있는 공예품 전시는요. 멕시코 공예품 전시는요. will remain open. 계속 열릴 것입니다. 언제 동안에요? 한정된 시간 동안에만 오로지 열릴 것입니다. 라고 문장 끝까지 해석을 한번 해주세요. 5번 내려가겠습니다. 보기 봤는데 해석 문제 아니니까 빈칸 앞뒤로 보셔야 되겠죠? 빈칸 앞에 관사가 나왔고요. 빈칸 뒤에 메뉴라는 게 이게 장소라는 명사입니다, 여러분. 항상 단어를 보실 때 이게 장소 이렇게 가지 마시고 장소라는 명사야 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품사 구별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유의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명사 앞자리는 형용사가 필요하겠죠. 보기에서 형용사는 AL로 끝나는 보이가 정답이었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ideal이라는 게 이상적인이라는 형용사고요. 단 idealize ZE로 끝나면은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라는 동사 덩어리라는 거 하나 확인해 주세요. 전문 해석 가겠습니다. The venue facility. 그 연회 시설은요. as the ideal venue. 이상적인 장소이다. 뭐에 대해서요? business luncheon. 업무용 오찬을 위해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장소이다. 라고까지 해석 쭉쭉 밀어주시고요. 6번 내려가겠습니다. 보기를 먼저 봤는데 비슷한 단어의 어미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해석이 아니다 라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빈칸 앞뒤 확인 가셔야 되겠죠? 빈칸 앞에 이형식 동사가 나왔고요. available이라는 이형식 동사의 주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까지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는요. 이형식 동사가 나왔고 주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까지 이 형식의 문장 구조가 알맞게 참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 끝에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 부사가 들어가는 거고요.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부사가 들어가시는 건데 전문에서 그래도 가보도록 할게요. The special offer, 이 특별한 할인은요, as available,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clusively라는 이 부사는요. 독점적으로라는 부사고요. 독점적으로 이 회사의 직원들만 할인이 들어간다. 독점적으로 플라잉 토익 친구들만 할인이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어인데 되게 굉장히 출제가 반복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니까 exclusively, 독점적으로라는 부사는 확인해 주시고요. 그 뒤도 갈게요. 이 직원들에게만 of M이라는 회사로 보셔도 되고요. 뭐 읽으실 거면 모리야마 어소시어트, 모리야마라는 이 회사의 직원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이용 가능하다라는 해석까지 쫙쫙 밀어주세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이요. 이제는 보기가 4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네요. 보기를 봤을 때 어미가 다르게 파생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빈칸 앞뒤로 가셔야 되겠죠. 빈칸 앞에 are,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입니다. 이형식 동사 뒤에 주격 보어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90% 이상 뭐가 정답? 형용사.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강조한 형용사가 있죠? complete. 근데 얘를 왜 강조했었냐면 제가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되기 때문에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결한, 완전한이라는 형용사로 쓰이고요. completion이라는 거는 완료 혹은 완성이라는 명사예요. 그리고 C, completeness라는 거는 얘는 완성도. 이 설계도의 완성도가 얼마나 완료가 되었죠? 이 건축물의 완성도가 얼마나 되었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는 completeness라고 들어갈 수 있고요. complete는 뭐 완전히, 전적으로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한 개만 더요. 저희 애들은 좀 더 꼼꼼하고 깔끔하게 들어갔으면 하는 게 저의 욕심입니다. 다시요. 이 형식 동사 뒤에는 주격 보호 자리엔 명사나 형용사가 위치를 할 수 있어요. 90% 이상 뭐가 정답이야? 형용사. 하지만 예외는 존재했잖아. 10%는 주어와 주격 보호가 동일할 때 명사가 위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명사가 두 개가 같이 있으니 해석까지 해보시면서 이래서 안 돼 라는 오답 소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해석 제가 도와드릴게요. 갑니다. when 뭐뭐 할 때 study are complete 연구라는 뜻이에요. study를 공부라고만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연구라는 뜻입니다. 연구는 완료다? 이거 말 이상하지? 연구는 완성도다? 말이 이상합니다.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것처럼 주어와 주격보가 동일할 땐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연구는 완료다, 연구는 완성도다 말이 되지가 않죠. 지금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형용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A가 정답이었다. 쌤 욕심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보이랑 C의 뜻을 알려드렸으니까 앞으로 이 complete에 관련된 명사 형용사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해석까지 해보시면서 완벽하게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공부를 해주세요. 자, 내려가겠습니다. 8번이요. 보기를 봤는데 해석 문제가 아니네요. 빈칸 앞뒤로 가셔야 되는데 respond to 형광펜 좀 가주세요.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입니다. respond to, rely on, rely upon 이런 식으로 자동사와 전치사가 결합이 돼서 잘 나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respond to는요. 어디에 대응하다라는 동사 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사와 전치사 사이에 부사가 들어간다. C. 붙어 있어야 되는 애들이 뽀개기가 되고 벌어지게 됐을 때는 부사가 들어간다. 그렇다면 복습하실 땐 rely on, rely upon, respond to 같이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스타그램에 플라잉 토익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제가 릴스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comply with, adhere to, abide by, deal with 얘기한 게 더 있습니다. 그걸 추가적으로 더 학습을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릴스 영상은 제가 1분에서 길어봤자 2분 안에 끝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복습 겸 같이 들어가시면 핸드폰으로 잠깐 확인하시면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겠죠. 됐을까요? 내려갑니다. 9번, 10번 확인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봤는데 해석 문제 아니니까 빈칸 앞뒤로 가겠습니다. 빈칸 앞에 A 회사라고 아퍼머티스라는 회사는 그리고 made가 동사네요. 주어와 동사 사이에는 부사 붙어 있어야 되는 애들 벌어지게 된다. 부사다. 잊지 마시고 그래도 저랑 가는 거니까 전문 해석은 갈게요. A라는 회사는요. intentionally가 의도적으로라는 부사예요.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뭐를요? scope이라는 게 범위라는 뜻이에요. of the research, 연구의 범위를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bird, 넓게. 어떻게요? during its initial stage. 지금 initial stage가 이것의 초기 단계에서 넓게 연구의 범위를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끊어 가시면서 해석을 한번 해주세요. 내려가겠습니다. 10번으로 갈게요. 보기를 봤는데 해석 문제가 아니니까 빈칸 앞뒤로 가셔야 되고요. 제가 형용사에서 이 문제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동사가 한 건 하신다. 자, 제가 빠르게 다시 한번 말할게요. keep a comma, call them live 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keep a comma, call them live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
오형식 동사. 오형식 동사의 문장 구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입니다. 그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나올 수가 있는데 90% 이상 뭐가 정답? 형용사가 정답. 그래서 ENT로 끝나는 순수 형용사 참 잘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잔. dependence는 의존이라는 명사이고요. dependent는 의존하는 이라는 형용사다라는 의미까지는 잡아주세요. 전문 해석 갈게요. 신입 직원들은요. 오형식 동사는 해석을 하실 때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한 상태로 동사하다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신입 직원들은요. 그들 스스로 의존하도록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요? On their coworker. 그들의 동료 직원들에게 for advice. 조언을 위해서 동료 직원들에게 자신들이 의존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초보니까 신입 직원이니까 동료 직원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보고서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쓸 때 이렇게 띄어 쓰는 거 맞는 거야? 이렇게 의존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예요. 됐을까요? 지금 그들 스스로 의존 이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동일할 때 명사도 위치를 할 수는 있으나 해석이 맞지가 않죠. 지금은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가 보충 설명해야 되는 형용사가 필요했던 자리까지 깔끔하게 확인해 주세요. 됐을까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요. 주의해야 할 부사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가 비슷하지만 의미가 다른 경우라고 나와져 있죠. 형용사나 부사도 되는 녀석과 일반 부사만 가능한 녀석인데 close, closely. 굉장히 형태가 비슷해서 혼동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나와 있는 부사들은 꼭 여러분들이 의미를 확실하게 판단해 주시고 형용사일 때 의미, 부사일 때 의미, 품사가 다를 때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녀석들이 있기 때문에 유의하면서 확실하게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close는 형용사일 때 가까운이라고 쓰이고요. 부사일 때 가까이, 형용사일 때랑 부사일 때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죠. 하지만 closely라는 녀석은 밀접하게, 면밀하게 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 closely 같은 녀석은 examine, 면밀하게 밀접하게 점검하다 혹은 closely check, 면밀하게 밀접하게 확인하다 혹은 review, revise, 수정하다, 검토하다 이런 식으로 동사들과 함께 잘 쓰이는 녀석인데 짝으로 암기를 해두시면 좀 좋아요. 밀접하고 면밀하게 점검하다, 밀접하고 면밀하게 확인하다, 밀접하게 면밀하게 검토하다, 밀접하게 면밀하게 수정하다까지 여러분들이 확인 한 번 더 해주시면 나쁘지 않을 단어거든요. 짝꿍으로 부사는 잘 나오는 품사와 덩어리로 공부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자, 두 번째요. hard, 어려운이라는 형용사일 때 의미가 있는데 얘가 부사일 때 의미가 싹 달라지죠? 열심히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hard는 부사일 때는 열심히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같이 하나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hardly는 거의 뭐뭐 않는 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hardly 같은 경우는 이 부사를 강조할 때 hardly ever, 거의 뭐뭐 않는, 심지어 뭐뭐 하지 않는, hardly는 ever라는 부사와 함께 붙어가지고 거의 뭐뭐 않는이라는 표현으로 잘 쓰이기 때문에 강조가 되는 부사 덩어리는 같이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요. high, 높은이라는 형용사로 사용이 되고요. 높게라는 부사로서 사용이 되는데 의미가 둘 다 비슷하기 때문에 형용사일 때도 부사일 때도 비슷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으실 것 같고요. highly는 매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highly라는 부사는 뒤에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은 분사 형태의 형용사 중에서 ing와 pp 둘 중에 pp 형태의 형용사를 굉장히 잘 수식해주는 아이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이 없어 highly 뒤에 빈칸이 뚫렸는데 ing와 pp라는 분사 형태의 형용사가 두 개가 다 왔어. 그러면은 찍더라도 pp를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deep, 깊은 혹은 깊게 라고 나와져 있어서 크게 형용사일 때랑 부사일 때랑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데 deeply, 몹시
깊이라고 해석이 되죠. 그리고 deep 같은 경우는 물질적인 깊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뒤에 가면 제가 문제 풀 때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late, lately. 자, late는 형용사일 때 늦은, 부사일 땐 늦게 라는 의미로 비슷합니다. 근데 lately라는 부사는 의미가 완전 달라지죠. 최근에 라는 의미예요. 의미가 완전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near 가까운 부사로서는 가까이. 자, 근데 nearly는 거의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short 짧은 짧게 하지만 shortly는 곧이라고 해석이 되고 얘도 나중에 시점 부사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shortly는 soon과 동의어로 보셔도 되고요. 얘 같은 케이스는 미래 시제와 함께 잘 쓰인다. 미리 공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large, 큰, 크게. 형용사일 때 부사일 때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요. largely는 주로라는 의미로 변경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품사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형용사로 쓰였는지 부사로 쓰였는지 그리고 만약에 부사로 사용이 됐다면 의미는 어떻게 쓰이는 건지 형용사로 사용이 됐다면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분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문 한 번만 더 확인하고 밑으로 내려갈게요. The construction of bridge, 다리의 공사가요, is complete. 자, 이 형식 동사가 나오고 주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형용사 앞자리에 부사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near도 부사예요, 여러분. nearly도 부사죠. 그래서 지금 가깝게 완료가 되었는지 거의 완료가 되었는지 당연히 거의 완료되었다. 이게 맞겠죠. 두 번째 예문 확인 갈게요. Dr. 나카무라라는 나카무라 박사는요 is a regarded economist. economist라는 건 경제학자라는 뜻인데요. regarded는 존경받는 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형식 동사 뒤에 주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위치했거든요. 주어랑 주격 보어가 동일할 땐 명사가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토마스 회사는 is manufacturer. 제조업체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관사 뒤에 명사, 명사 앞자리에 형용사, 형용사 앞자리에 부사가 들어오는 케이스인데 형용사가 없을 때 분사가 형용사의 역할로 들어가실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ed로 끝나는 분사 형태의 형용사가 왔고 high와 highly, 높게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지 매우라고 해석이 되는지 당연히 매우 존경받는 경제학자다. 이게 맞겠죠. 하나 더 highly는 뒤에 pp 형태의 형용사를 잘 꾸며준다 라는 덩어리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숫자 앞에 오는 부사라고 나와져 있는데 이 부사들을 제가 표에서 숫자, 수식, 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nearly, approximately, about, over, more than, at least 중에서 about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전치사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네, 전치사도 돼요. 전치사도 되는데 숫자, 수식, 부사로서도 사용이 될 수 있으니까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more than,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more than만 보면 다들 비교급 이러고 앉아있어요. 저 아직 비교급 뭐 나가지도 않았는데 more than이라는 건 뭐뭐 이상이라고 해석이 되는 숫자, 수식, 부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over, 전치사도 되지만 얘는 부사로서 숫자, 수식, 부사도 돼요. 그래서 about이나 over이나 more than 같은 거 조금 유의 깊게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at least, 최소한, 적어도 여기에서 제가 추가로 한 개만 더 가드리자면 R-O-U-G-H-L-Y, roughly라고 읽습니다. 이 roughly라는 녀석도 숫자, 수식, 부사다라는 거 같이 하나 알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숫자, 수식, 부사는 숫자 바로 앞에 나와가지고 숫자를 수식해주는 역할이니까 잊지 마시되 단, all, half, 제가 더즌 이런 거 영어로 되어 있는 숫자도 있으니까 우리 유의합시다 라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됐을까요? 마지막 부정부사 확인 가겠습니다. 자, 다음의 부사들은 뭐뭐하지 않다.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들인데요. 해석에 유의하세요. 네, 해석에 유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정부사 같은 경우는 not이 부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no는 형용사, not은 부사라고 해서 이거는 쌤의 패턴인데 노형 납부
이렇게 공부하세요. 노는 형용사, 낫은 부사, 노형, 납부 이렇게 공부하시면 좀 더 수월한데 이 never, hardly, scarcely, seldom, rarely 라는 부정부사는 not과 함께 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결코 뭐뭐 않다, 않다. 않다라는 부정의 의미가 똑같이 중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같이 붙을 수가 없어요. 부정부사는 의미를 아신 상태에서 해석에 유의를 하셔야 되고 not과 함께 붙을 수가 없다라는 장점까지 부사들은 특징과 함께 문법적인 쓰임새 그리고 의미까지 아셔야 문제를 확실하게 풀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복습 한번 해주시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67페이지 형용사와 부사 추가 문제 마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기를 먼저 확인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보기를 봤는데 해석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기엔 지금 보기가 난리네요. FUL로 끝나는 형용사가 왔고 이번에는 TIVE로 끝나는 형용사가 왔네요. 둘 다 형용사입니다. 그렇다면 빈칸은 100% 형용사 자리다라는 확신이 드셔야 되겠고 혼동되는 형용사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뒤에 어미가 살짝씩만 다른 형용사는 무조건 의미 판단을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해석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66페이지에 혼동되는 형용사는 여러분들이 꼭 확실하게 암기를 해주신 상태에서 문제를 푸셨어야만 합니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A. respectful 예의 바른이라는 형용사죠, 여러분. respective 각각의 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렇다면 해석해 볼게요. 자, 고객 서비스 직원들은요 어떻게 대해야만 할까요? 각각으로 대해야 돼요? 아니면 예의 바르게 대해야 돼요? 고객들을 예의 바르게 대해야만 합니다가 맞겠죠? 그래서 A가 정답. 정확하게는 이 형식 동사 뒤에 주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위치를 할 수가 있는데 혼동되는 형용사가 위치를 했으니 의미를 제대로 안 상태에서 해석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문제였습니다. 됐을까요? 내려가겠습니다. 자, 2번이요. 보기를 먼저 보시고 빈칸 앞뒤로 가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3초로 빠져주세요. 3. 누가 봐도 숫자입니다, 여러분. 숫자 앞에 숫자 수식 부사 뭐가 있죠? 그렇죠. more than 얘가 정답이겠죠. 대표적인 숫자 수식 부사 approximately, nearly, roughly, up to, at least, over, more than, about까지 들어와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근데 전문 해석은 그래도 쌤이랑 갑시다. 이 R이라는 사람의 flight, 비행기는요. from 어디로 지금 쿠알라룸푸트에서 출발하는 그냥 KL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KL로부터 출발을 하는 이 사람의 비행기는요. was delayed, 지연이 되었습니다. for more than 3 hours, 3시간 more than은 이상이라는 숫자 수식 부사였다까지 확인 제대로 해주세요. 내려가겠습니다. 자, 보기를 봤는데 선생님 이거 보기를 봤는데요. 둘 다 형용사, 둘 다 부사 이거 뭐예요? 제대로 판단하셔야 되겠죠? deep이라는 건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됩니다. deeply 얘는 부사죠. 1차적으로 혼동되는 부사에 close, closely, late, lately, high, highly, hard, hardly 이렇게 deep, deeply 라는 녀석들은 품사 구별을 1차적으로 제대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의미 판단으로 가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확인해 볼게요. deep이 지금 자리가 빈이라는 이형식 동사가 나왔고 주격 보어 자리에 분사 형태의 형용사가 나왔어요. BPP 사이엔 부사가 정답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deep이라는 부사의 의미, deeply라는 부사의 의미가 필요했던 거예요. deep이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깊게라는 해석이 될 거고요. 그리고 deeply는 깊게, 깊이라는 뜻도 있지만 크게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다면 확인 가보도록 할게요. Mr. H라는 하무라 씨는요. has been involved. involved는 관련이 있다, 연관이 있다라는 뜻인데 어떻게요? 깊이,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deep이 올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 이 deep은요. 물리적으로 깊게 바다의 깊이가 깊다라고 할 때 그때 deep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는 먹는 걸 좋아해서 나초 소스 같은 거 얘기할 때 나초 소스의 풍미가 엄청 깊어. 그랬을 땐 딥이라는 얘기를 해서 딥 소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는 쓰이는데 지금 사람의 어떤 내용을 할 때 사람과 사람이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일과 깊이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라고 할 때는 deeply라고 씁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정답이 보이였고 전문 해석이요. 히무라 씨는요. 깊이 관련해 왔습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요? In the development, 개발에 대해서요. of VW. 지금 W라는 게 wireless가 와이어가 이제 선이야, 선. 근데 선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헤드셋이요. 무선 헤드셋에 바이스트릭스, 그냥 V라는 회사로 보시면 돼요. V라는 회사의 무선 헤드셋의 개발에 깊게 연관이 되어져 있다. 깊게 연관해 왔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봤는데 둘 다 형용사가 위치를 하고 있네요. considerable은 상당한 이라는 형용사고 considerate는 사려 깊은 이라는 형용사다. 의미 판단을 제대로 해준 상태에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럼 전문 해석 가볼게요. 모든 고객들은요. should be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모든 고객들은 얘들아 사려 깊어야만 합니까? 상당해야만 합니까? 당연히 고객들은 사려 깊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만 합니다. 사려 깊어야만 합니다. 이게 맞겠죠. by ing는 ing 함으로써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by speaking 이야기를 함으로써 softly 작게 얘기를 함으로써 when 뭐뭐 할 때 휴대전화로 통화를 할 때 작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사려 깊게 해야 합니다. 라는 해석이 맞겠죠. 그래서 considerate가 정답입니다. 됐을까요? 내려갈게요. 5번. close와 closely라고 나와져 있네요. 지금 자리 판단 먼저 하셔야 돼요. 왜냐면 close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녀석이에요. closely는 일반 부사입니다. 주어 동사 사이에 부사가 필요한 자리였는데 close라는 거는 가까이 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closely는 면밀하게, 꼼꼼하게, 밀접하게 라는 의미가 있다. 제가 강조 많이 드렸죠. 그리고 주어 동사 사이에 부사니까 부사의 쓰임새가 필요한 건데 뒤에 examine이라는 동사의 단서로 끝났네요. 면밀하게, 꼼꼼하게, examine, 검토하다 이게 맞겠죠. 제가 examine뿐만이 아니라 check, review, revise 이런 동사와 잘 어울린다라고도 이전에 말씀드렸어요. 확인 덩어리로 해주시면 손쉽게 풀 수 있었죠. 됐죠? 내려갑니다. late와 lately 중에서 보셔야 되는데 late 역시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네요. 근데 얘는 늦게 라는 뜻이겠고 형용사로면 늦은 이라는 뜻이겠고 lately는 최근에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주어가 나왔고 동사가 나왔네요. 지금 문장 맨 앞자리이기 때문에 부사의 쓰임새가 우리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 이 사람은요 has been working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overtime. overtime이라는 건 초과 근무라는 뜻이고요. to meet 맞추기 위해서 the deadline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서 초과 근무 시간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초과 근무를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해석까지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라는 녀석이 들어가는 건데 선생님 이거 늦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도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시제와도 연관이 있는데 이 lately라는 부사는요. 현재 완료 시제와 굉장히 잘 쓰이는 부사 중에 하나예요. 시점 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시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니까 lately는 현재 완료 시제와 잘 쓰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부사다라는 거 정리만 먼저 해주세요. 다음 문제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7번이요. 보기를 먼저 봤는데 해석 문제가 아니고 빈칸 앞뒤로 보셔야 되는데 단서로 끝날 것 같습니다. 250. 누가 봐도 숫자 아니니? 숫자 앞자리에는 숫자, 수식, 부사, A, approximately 끝났습니다. 자, 그냥 바로 내려갈게요. 8번으로 가겠습니다. 하나 정도는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8번 내려가겠습니다. 빈칸 앞뒤로 보셔야 되는데요. 빈칸 뒤엔 뭐가 볼 게 없고요. has been. 이형식 동사가 위치를 하고 있네요. 이형식 동사 뒤에 주격 부호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 아니면은 분사 형태의 형용사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successful은
성공적인 이라는 형용사고요. successive는 연속적인 이라는 형용사고요. success는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성공이라는 명사고요. succeed는 성공하다라는 동사로서 사용이 되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에게는 A 아니면 보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해석으로 성공을 했는지 연속적인 건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갑니다. 이 K이라는 것의 프로젝트는 카난카 일렉트릭스의 프로젝트는 연속적이어야 될까요? 프로젝트는 성공해야 될까요? 프로젝트는 성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A가 정답인데 쭉쭉 가볼게요. To develop, 개발하려는 프로젝트는 뭐를요? 지금 solar powered home appliance가 약간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홈 어플리언스는 가전제품이라는 뜻이고요. 솔러 파워드는 태양열로 작동되는 이란 뜻이에요. 태양열로 작동이 되는 집 가전제품을 개발하려는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라는 해석이 돼야 되니까 A가 정답입니다. 됐죠? 내려가겠습니다. 9번이요. 보기를 봤는데 해석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hard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됩니다. hardly 부사죠. hard라는 뜻은 단단한 이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열심히라는 뜻이 있죠. hardly는 부정의 의미로 거의 뭐뭐 않다라고 하면서 제가 hardly ever 덩어리로 공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라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자, 보기를 먼저 보시고 자리 판단 먼저 가겠습니다. 주어는요 machine까지고요. 동사가 require입니다. 자, 지금 이 기계들은요 필요하대요. 만약에 어떤 추가적인 장비라고 나와졌는데 자, 포인트는 이 회사의 펜터 일렉트로닉스의 최신 기계들은 얘들아 내가 컴퓨터를 하나 쓰려면 모니터도 있어야 되고 본체도 있어야 되고 마우스도 있어야 되고 막 마우스 패드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없죠. 우리 요즘에 손으로 펜으로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장비는요 거의 필요하지 않다라는 해석이 맞아요. 거의 필요하지 않다. 어떠한 추가적인 장비도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C가 정답이었습니다. 됐을까요? 마지막 10번 확인 가보도록 할게요. 보기 봤는데 large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됩니다. largely 부사죠. large는 말 그대로 큰이라는 뜻이고요. largely는 주로라는 뜻도 있고요. 크게라는 뜻도 있죠. 그랬을 때 자, 일반적으로 데이빗의 큰이라는 large는 말 그대로 크다, 사이즈가 크다 이랬을 때 쓰는 게 large고요. largely는 지금처럼 주어가 사람이다. 미세스 P라는 요 사람은요, 팔콘이라는 요 사람은요, 이름이 좀 이상한데 be responsible은 책임감이 있다라는 뜻이야. 사람의 어떤 마음가짐에 대한 책임의 크기를 얘기를 할 때는 largely라는 녀석을 씁니다. 그래서 주로 책임감이 있습니다. for increase 증가하는 것에 책임감이 있습니다. in sale 판매 어떤 판매요? 팀 유니폼 지금 팀의 유니폼 판매의 증가에 주로 책임이 있다라는 해석이겠죠.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쓰임새를 공부하실 때 한글의 의미를 알아도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만약에 있으면 카페나 아니면 쌤 연락처에다가 카카오톡에다가 쌤 이 문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이런 게 헷갈리는데 이게 왜 이게 정답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복습은 꼼꼼하게 잘 해주시고